피자 맛없어.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5년 전 이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피자헛 대표이사가 나와서 피자헛 사장 나오라 그래 라는 사람들의 댓글에 몸둘 바를 몰라 했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마케팅 이사 역시 출연해서 할인에 낚였다 라는 댓글을 읽고 쓴웃음을 지었죠. 가맹점주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맛없다는 의견에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사실 이 영상은 피자헛에서 진행한 마케팅의 일종이었는데요. 악플 읽기 컨텐츠라는 거였어요. 기발한 마케팅으로 업계에서는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었고요. 이 영상 후반부에는 손님들의 쓴소리를 듣고 확 바뀐 피자헛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초반에 읽은 악플 덕분에 사람들의 기대감도 상당했었죠. 피자헛은 우리나라 최초의 피자 프랜차이즈예요. 피자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조금 그 기세가 기울었지만 얼마 전 내고왕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면서 또 한 번 자사입으로 손님을 유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피자헛 자사입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 금방 이벤트 물량은 동이 났죠. 5년 전 피자헛이 악플 읽기를 하면서 초강수를 둔 건 충분히 살을 주어도 뼈를 끊을 수 있다는 육참골단의 의지가 강했다고 봐요. 내고왕 역시도 솔직한 그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 주문으로 이어진 거고요. 일부에서는 가맹점주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왔지만 다 헛소문으로 판별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할인이 본사 할인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떠안아야 하는 걸로 오인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 배달이 주를 이루는 브랜드의 경우는 자사앱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 치킨 브랜드만 보더라도 속속들이 배달 플랫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사앱을 내놓고 있고요. 수수료를 생각하면 배달 플랫폼 이용은 가맹점주든 본사든 서로 이득될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례는 글쎄라는 의문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자사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읽을 악플도 없을 거고요. 있어봤자 그 악플을 어디서 읽을 거며 누가 봐주겠어 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마케팅의 핵심을 간파하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육참골단이라고 했지만 쉬운 말로 하면 먼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가령 900냥 곱창의 경우는 캐치프레이즈가 퍼주면 흥한다예요. 손님에게 퍼주라는 거죠. 다만 퍼주는 것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당연히 퍼주겠죠.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해서 그냥 무조건 퍼준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요. 장사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하루하루를 돈 거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든 장사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퍼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백종원 대표는 늘 나와서 가격을 낮추세요 라고 하고 있고, 장사의 신을 지필한 우노 다카시는 책을 통해서 돈을 남기기 이전에 사람을 남겨라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단순히 이걸 믿지면서 장사하라는 이야기로 들어야 할까요? 장사를 1년 안에 승부를 보는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로 2년, 3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잘 주질 못해요. 반면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먼저 주는 것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고요. 제가 이런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나서 무수히 많은 강연들을 들으러 다녔는데,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부자였어요. 적어도 연소도 1억, 2억은 가뿐히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있는 걸 다 주고 나면 비로소 해결된다였어요. 이 말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책을 통해 여러 번 거듭 보면서 깨달았죠.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쓴 브랜든 버처드는 최고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무료로 나눠주라고 했고, IM미디어의 저자인 하대성님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펜션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리고 대박이 났죠. 이게 알고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모객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장사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다 알아요.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아니,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것을 좀 소중히 하는, 좋은 말로 하면 나쁜 말로는 손해보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이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랬었어요. 확실히. 예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와이프 자랑한다고 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인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백수일 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하루는 제가 여지없이 백수 시절이니까 늦게 일어나서 밥도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오늘은 또
누구랑 술을 마실까 하다가 친구랑 여자친구를 불러서 그날도 진탕 마시고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술을 마신 터라서 집에 오고 났더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여자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여자친구 차에다가 제 지갑을 놓고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지갑을 찾으러 갔죠. 여자친구는 일하러 갔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지갑을 열어봤더니 메모랑 돈이 들어 있었어요. 분명히 돈이 없었던 지갑이었거든요.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지금 말로만 하니까 그때 그 감동이 떠오르지 않는데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여자친구와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데이트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여자친구 지인을 만나러 가면 항상 여자친구가 계산을 먼저 했었어요. 어떤 날은 카드를 슬며시 쥐어주면서 저한테 계산하라고 한 적도 있고요. 제가 좀 못났었죠, 많이. 자랑을 하려고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히려 제가 이제는 와이프 없이는 아예 못 사는 사람이 됐죠.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늘 마음속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설하고 이 짧게 만나는 인스턴트 연애라면 사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3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때 그 감정을 돌이켜보면 장사도 사실은 연애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초반에 말씀드린 피자헛을 예로 또 들자면 지금은 그 인기가 좀 한물 시들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피자 브랜드로 25년간 살아남은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신규 브랜드와 싸우고 있죠. 피자헛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먼저 주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평균 수명이 5년이에요. 5년. 이건 장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긴 편이지 100개 중에 70개 이상은 5년이 채 안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도 겨우겨우 서류상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불려지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보면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5년을 말이죠. 누군가는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받는 것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처럼 말이죠. 사실 장사하고 그렇게 연관관계가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장사를 하면서 서서히 바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남는 것도 없는데 뭘 더 퍼주라는 말이야 라고 반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전 재산을 바쳐서 장사를 시작하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빚을 내서 그렇게 창업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가져가야 하는 거고요. 급하게 빨리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케팅의 본질에 저는 속임수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0% 할인은 그 누가 봐도 눈이 가는 마케팅 문구예요. 흔히 의류업계 쪽에서 하는 일명 눈 가리고 아웅하기, 엄발에 오줌 누기 마케팅.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나중에 할인을 해주는 그 마케팅에도 사람들은 환호를 해요. 식당으로 치면 이런 거죠. 50% 할인을 추가 주문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1만원짜리 특 소고기 곰탕이 있다고 칠게요. 이걸 그냥 50% 할인하면 5,000원이 되지만 추가 주문 시에 한 개에만 할인을 해준다면 나머지 하나만 50%가 돼요. 일단 반값은 맞죠. 손님도 만족할 거고요. 업주 입장에서도 생색내고 싶은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정상가는 2만원이지만 50% 할인이라는 기분 좋은 멘트도 하고 15,000원을 받으면 서로 윈윈하는 행사로 탈바꿈 시킬 수 있고요. 물론 이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또 왈가불가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고왕에 나왔던 피자헛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명이 만족해야 하는 이벤트를 적절히 진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본사, 가맹주, 손님. 본사는 자사 앱으로의 유입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용을 좀 지출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했겠죠. 손님 역시 할인으로 이득을 본 셈이고요.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자사 앱으로의 전환으로 점진적인 매출 상승이 늘어나는 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술을 구사한 셈이에요. 대신에 본사와 가맹점주는 본인들의 살점 정도는 먼저 내줘야 했던 거고요. 먼저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걸 내가 가진 걸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려는 마음이 들면서부터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줌으로써 더 큰 가치로 끝끝내 돌아오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몇몇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해야 하는 게 장사는 맞아요. 그리고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요. 저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듯이요. 다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연륜 있는 분들은 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꽤나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의 댓글을 제가 많이 봐서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어느 구독자분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글이 있었는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를 보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더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미 먼저 주는 것이 생활화 되신 분들을 존경한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들어갈게요. 권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